안녕하세요. 2학년 과학 이유경입니다.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월요일이 또 원격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3반은 이 수업을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특성 두 번째, 물질이 녹는 정도, 용해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06쪽에서 208쪽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선 용해의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설탕을 녹이면 설탕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물과 설탕의 입자 모형을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만들어진 설탕물의 입자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물 분자 사이사이에 설탕 분자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균일 혼합물인데 이처럼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물이 만들어질 때, 자, 설탕은 녹는 물질이죠. 이렇게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물은 설탕을 녹이는 물질이죠.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하고 이렇게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다시 보시면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포화 용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 포화 용액을 비유를 한다면, 자, 공원을 보시면 벤치가 쭉 있습니다. 7개의 벤치가 있는데 이 하나의 벤치에는 최대로 사람이 2명 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벤치에 사람들이 이렇게 꽉꽉 다 채워 앉아 있죠. 자, 여기에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죠. 사람들이 최대로 앉을 수 있을 만큼 앉아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는 그러한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불포화 용액을 보시면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용액입니다. 즉,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공원에 비유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들어와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용액을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207쪽에 탐구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이 물질의 종류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탐구 1 먼저 보시면은 용질의 종류에 따른 녹는 양을 비교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실험 내용을 보시면 물 10g에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용질을 녹입니다. 최대로 녹였습니다. 자, 그리고 붕산이라고 하는 용질을 마찬가지 최대로 녹여보았을 때 질산칼륨은 최대 3g이 녹는다고 합니다. 자,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기록을 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질산칼륨은 물 10g에 최대 3g 녹았고 붕산은 최대로 0.5g이 녹았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탐구 2는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을 비교하는 실험인데 이거는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질산칼륨을 이제 물, 그리고 뜨거운 물, 얼음을 준비해서 온도를 달리하면서 녹일 수 있는 양을 비교합니다. 자, 우선 물 10g에 질산칼륨을 5g을 넣었습니다. 이거 다 녹을까요? 우리 아까 탐구 1에서 질산칼륨 최대로 몇 그램 녹는다고 했죠? 3g 녹는다고 했죠. 즉 2g이 녹지 않고 남아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남아있는 지금 이런 상태의 시험관을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습니다. 다 녹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다 녹인 거를 얼음물에 넣습니다. 자, 얼음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질산칼륨이 하얗게 나옵니다. 이걸 석출이라고 합니다. 온도에 따른 지금 녹는 양을 비교하는 실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2는 온도에 따른 녹는 양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자, 물 10g에 질산칼륨 5g을 다 넣어봤습니다. 다 안 녹았습니다. 맞죠? 왜냐면 아까 탐구 1에서 질산칼륨은 물 10g에 최대 3g 녹는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남아있는 질산칼륨은 아마 2g이 남겠죠. 자, 얘를 다 녹이려면 우리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우리 커피가 차가운 물보다는 뜨거운 물에 더 잘 녹죠. 그래서 얘를 이제 가열을 시키면 이 남아있던 질산칼륨이 다 녹게 됩니다. 됐죠? 이걸 다시 이제 얼음물에 집어넣어서 냉각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하얗게 빠져나오는 질산칼륨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빠져나오는 이러한 현상을 석출이라고 합니다. 실제 석출되는 모습을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에 아주 많이 녹여놓은 상태에서 냉각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하얗게 다시 알갱이가 석출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제일 밑에 보시면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정리하기 1번. 자, 탐구 1과 같은 온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과 붕산을 각각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일까요? 자, 아까 전에 탐구 1은 물이 10g 기준이었습니다. 물 10g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질산칼륨이 최대로 3g 녹았고 붕산은 최대 0.5g이 녹았습니다. 자, 그러면 물 100g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10배씩 해주시면 되겠죠? 물 100g 기준으로 한다면 질산칼륨은 30g, 붕산은 5g이 최대로 녹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가? 자, 아까 탐구 1에서 질산칼륨과 붕산은 녹는 양이 다 달랐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다르다. 3번. 자,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온도에 따라는 어떻게 변했는가? 아까 탐구 2에서 질산칼륨을 가지고 이제 실온에서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얼음물 비교했을 때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녹는 용질의 양이 더 많아진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그 공원 비율을 이 실험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질의 종류에 따른 녹는 양을 비교하는 비유인데요. A공원입니다. A공원에는 벤치가 2개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최대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4명 최대로 앉을 수 있겠죠. 자, B공원은 벤치가 7개나 되기 때문에 최대로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4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녹는 양,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양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온도에 따른 녹는 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원 A에서 사람이 최대 4명 앉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름이 되었어요. 기온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벤치에만 앉을까요?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돗자리를 펴고 앉을 수 있습니다.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요. 자,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앉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던 내용이 용해도라는 개념을 봤는데요. 용해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용해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 용질의 그램 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용매 100g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용해도의 특징은 온도와 용매가 같다면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용해도의 값을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해도도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해도는 온도나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아까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실험을 통해서 봤고, 용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은 물에는 잘 녹지만, 예를 들어서 에탄올에는 잘 녹지 않는, 그러니까 용매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용매의 종류를 함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어떤 고체 물질들의 용해도를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물 100g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매를 기준으로 했는지 반드시 표시해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설탕의 경우에는 0도씨에서는 179g 최대로 녹았는데 100도씨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설탕이 용해도가 증가를 하죠. 요마나트륨도 0도씨와 쭉 올라갔을 때 100도씨에 점점 증가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 표시할 때 반드시 어떤 용매에서 그리고 그때 온도 같이 함께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점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208쪽에 정말 중요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보시면 X축이 온도고 Y축에 용해도가 나와 있죠. 마찬가지 용해도가 물 100g 기준 용매를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이름은 용해도 곡선인데 이 용해도 곡선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꼭 치시고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 이 용해도 곡선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 제가 3개의 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과서든 아니면 공책이든 이 지금 질문을 필기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여백에다가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20도씨에서 물에 대한 황산구리의 용해도는 얼마일까요?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황산구리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초록색. 황산구리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 증가를 하죠.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를 합니다. 자, 20도씨에서 자, 용해도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20도씨라고 하는 것은 X축 온도를 보셔야 됩니다. 20도씨 여기죠. 자, 황산구리 쭉 따라가 볼게요. 20도씨 여기죠. 자, 이때의 Y축 20이죠. 용해도죠. 20g이에요. 즉, 이 말은 자, 황산구리는 자, 20도씨에서 물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20g 녹는다. 즉, 용해도가 얼마다? 20g이다 라는 겁니다. 20g. 되시겠죠? 이렇게 곡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필기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질산나트륨을 물어봅니다. 자, 질산나트륨. 그래프를 일단 확인해 볼게요. 질산나트륨 그래프는 여기 노란색 이 그래프입니다. 90도씨에서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나트륨의 양은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자, 90도씨를 볼게요. 90도씨 여기죠, 여기. 자, 90도씨 여기를 기준으로 쭉 했을 때 자, 여기 만나는 Y축을 읽어보면 160이에요. 160g. 자, 용해도가 160g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질문을 다시 보시면은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이게 뭐의 정의죠?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이게 뭐야? 이게 용해도의 정의죠. 즉, 이 말은 90도씨에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는 얼마이냐 이거죠. 자, 90도씨에서 용해도는 얼마이다? 160g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용해도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용해도를 이 두 번째 질문처럼 쭉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해도의 정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용해도를 잘 이해를 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질산칼륨을 물어봅니다. 질산칼륨 일단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 주황색 그래프예요. 자, 10도씨에서 온도 10도씨 여기입니다. 10도씨. 10도씨에서 물 5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인가요? 자, 일단 그래프 보겠습니다. 10도씨에서 질산칼륨 여기죠? 대충 얼마? 용해도가 20g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20g이라고 답하면 될까요? 자, 지금 여기 지금 Y축 이 용해도는 물 얼마 기준이죠? 물을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로 20g 녹는다 이거지. 근데 지금 질문은 물을 몇 그램? 물 50g에 얼마나 녹냐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했을 때 자, 물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g을 녹는다면 물 50g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로 얼마 녹을 수 있을까요? 이것의 반인 10g이 녹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물 100g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대 20g 녹지만 자, 물 50g 이 물의 절반이죠. 물 50g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반인 10g이 녹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정답은 10g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용해도 곡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좀 봤습니다. 요거 필기 안 한 사람은 반드시 필기를 하시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용해도 곡선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물질은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라는 것을 이 곡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대부분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대부분의 고체 물질은 온도가 증가하면 더 많이 녹일 수 있어요.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간혹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체 물질은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더 줄어듭니다. 간혹 이런 물질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208쪽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 자, 208쪽에 그 용해도 곡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큰 물질과 가장 작은 물질은 각각 얼마인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곡선을 보시겠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큰 것과 작은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보시면은, 자, 온도가 이렇게 증가할 때 용해도가 증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를 쭉 하죠.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가 증가해요.
자, 그러면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 변화가 크다는 것은 이 지금 곡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가장 큰 것이 지금 질산칼륨인데요. 얘는 보시면은 0도씨에서 뭐 예를 들어 40도씨까지 40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가 이만큼 증가합니다. 이만큼. 그렇죠? 지금 조금 지저분한데 다시 보시면은 자, 질산칼륨의 경우에는 온도가 0도씨에서 20도로 증가할 때 자, 질산칼륨 용해도는 이만큼 증가하죠. 맞죠? 자, 그런데 이거랑 비교해서 염화나트륨을 좀 볼게요. 자, 지금 기울기가 거의 완만한 염화나트륨의 경우에는 0에서 20도까지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가 요만큼 증가하죠. 됐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냐 작냐는 이 곡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기울기가 가장 큰 질산칼륨이 되겠고, 자, 가장 작은 물질은 기울기가 가장 작은 완만한 염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용해도의 정의 그리고 용해도 곡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는 제가 따로 그 용해도 곡선을 해석하는 따로 또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용해도 곡선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기체 물질의 경우에는 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고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원격 수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